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지금 20대와 30대 초중반인 이 밀레니얼 세대를 Y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이들 바로 앞에 있던 세대가 1990년대 20대였고 지금은 40대가 된 X세대입니다. 그래서 Y세대 다음은 또 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X, Y, Z가 되는데요. 바로 Z세대, 지금의 10대들입니다. 요즘 10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들이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 사회, 문화, 환경 이런 문제에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콘 커뮤니케이션의 Z세대 보고서에 따르면요. 사회 및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사가 Z세대는 94%였고요. 밀레니얼 세대는 87%, X세대는 83%, 베이비 부머는 89%. 전체 인구 평균이 86% 정도가 이런 사회 환경 문제가 있으면 참여하겠다고 했던 거니까 이 중에서 Z세대가 훨씬 높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청소년 13세에서 19세 사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 결과를 담은 Z세대 분석 보고서인데요. Z세대 90%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움되는 제품 구매 의사를 가졌고요. 76%는 사회 해를 끼치는 기업의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답했습니다. Z세대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업들로서는 요즘 사회적 책임, CSR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Z세대는 뜻있는 일을 위해서 봉사를 자원하겠다는 비율이 87%고요. 뜻있는 일에 기부하겠다도 85%, 뜻있는 일을 위해서 청원서에 서명한다는 비율도 84%입니다. 확실히 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입니다. 초중고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수업 거부하면서 학교를 안 가고 대신 시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본격적 시작은 2018년 가을부터였습니다. 2018년 9월 스웨덴, 벨기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가 있었습니다. 유럽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로 번졌는데요. 2018년 11월 30일에는 호주에서 8살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15,000명 정도가 등교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구호로 외쳤던 것은 기후변화, 지금 대응하라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시드니와 멜버른을 비롯한 24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 시위는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인 기후행동을 위한 학교 파업 그리고 호주 청년 기후연맹에서 주관했습니다. 즉 청소년들이 조직적인 대규모 행동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의 정치활동도 놀라운데 그 정치활동의 내용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이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기성세대가 알던 10대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성세대가 아는 10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전부라고 오해했습니다. 과거의 10대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10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후행동을 위한 학교 파업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벨기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가 35,000명 정도가 참가해서 이뤄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수업에 빠지고 참가했고요. 여기에 대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도 가세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런던 의사당 앞에 의회 광장에서 교복을 입은 수천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날 영국에선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영국 전역의 6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시위는 점점 확산되어서요. 2019년 3월 15일 이때가 전 세계 105개국 1659개의 도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위한 학교 파업 시위가 전 세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은 한국에서도 중고생 한 3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3.15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불린 단체인데 이게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고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아련한 대응을 비판하고 청와대 인근 분수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한국의 10대들도 글로벌 10대 기후행동에 동참한 겁니다. 사실 기성 정치권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전 세계 195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UN 기후변화협약, 달리 파리협정이라고 해서 이걸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개발된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특별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도 만들어져서 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특별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1도씨 상승한 지구온도가 현재 10년마다 0.2도씨씩 상승하고 있으며 2도씨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기온도를 1.5도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2030년에서 한 2052년 사이에 지구온난화가 1.5도씨를 초과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면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되고 식량 생산과 물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빈곤층이 먼저 타격을 입기 시작해서 서민, 중산층 순으로 타격이 갑니다. 국가적으로는 가난한 나라가 먼저 타격을 크게 받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나 이상기후도 문제가 심각한데 향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면 인명피해도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가 모여서 파리 협정을 체결했는데 국제협약은 만들어졌지만 구체적 실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업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나 각종 경제 지표를 신경 써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치권도 기득권층이라서 먼저 타격받을 대상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리 협정에 미국이 탈퇴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탈퇴를 언급하거나 정책 부재인 상태가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이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협약 이행에 소극적입니다. 협약에 따라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칠레, 스페인,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북유럽의 국가들일 뿐입니다. 결국 파리 협약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이 문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기성세대와 기성정치권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태에 분노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책 시위와 함께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원고가 되어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재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미국의 워싱턴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워싱턴주는 탄소 배출 저감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정부에 소송을 걸면서 연방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 이걸 위반했고 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면 청소년들이 건강한 기후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고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빼앗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법에 있는 공공신탁 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름으로 자연 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 바로 공공신탁 이론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10대, 이 Z세대들은 역대 청소년 중 정치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청소년입니다. 그러니 10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곧 20대까지 파급될 것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진화, 10대의 진화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새로운 기회 그리고 위기도 안겨줄 겁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